안녕하세요. 박상무TV 박상무입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교통사고가 나셨을 때 합의금을 잘 받는 방법을 오늘 확실하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보셨죠? 나보셨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지금 교통사고 났거나 합의를 보는 중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동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50만 원 받고, 누구는 100만 원 받고, 이런 똑같은 교통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합의금을 천차만별로 이렇게 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합의를 볼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교통사고를 일단 가정을 할게요. 자, 이 교통사고는 뒤에서 받친 후미 추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시겠죠? 뭐냐면, 내 차가 앞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차가 내 차가 서는 거를 못 보고 땅 박은 거예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자, 보험회사에서 이제 대인 대물이라는 걸 접수를 해줍니다. 대인 대물 접수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잠깐만요. 대인 대물 사고가 처음 나신 분들은 대인이 뭐고 대물이 뭔지 이거 자체도 좀 어려워요. 근데 이게 간단하게 쉽게 뭐냐면, 물건, 우리 자동차 부서진 거, 자동차 안에 있는 물품들 부서진 거, 요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고, 차는 뭐 공업사에 들어가서 렌트 타고 뭐 수리 받았겠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요 대인, 우리가 병원 가고 합의하고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통사고 합의는 어떤 항목으로 우리가 원래 합의를 하는 거냐, 그게 여기서 보시면 위자료, 휴업손해, 휴회장의 교통비, 형우치료비, 이런 항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합의금이라는 게 산출이 되는데, 통원했을 시랑 입원했을 시랑 기준은 조금 달라요. 자,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위자료, 교통사고가 나시면 부상급수라는 게 정해집니다. 1급에서 14급. 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이 새끼가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보험 강의하는 건가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빠르게 한 2, 3분 정도 설명을 들으셔야, 내가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거구나, 나는 얼마를 받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보험사가 50만 원 준다고 했을 때 저는 8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약관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위자료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14급일 경우에 15만 원부터 1급일 경우에 200만 원까지 부상 정도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위자료예요. 자, 보통 교통사고가 나시면 14급 염자입니다. 자, 요추염자 14급입니다. 자, 14급 됐을 때 15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만 원 끝이에요, 이거는. 자, 휴업손해, 이건 뭐냐,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을 때 하루 일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당은 얼마냐? 자, 자영업자일 경우, 근로자일 경우 관계없이 전년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나머지 일자 계산해서 85%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도시유급자 같은 경우에 230만 원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에 그럼 5만 원에서 7만 원 사이 하겠죠. 요게 이제 휴업손해입니다. 열을 입원하면 5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 하는 거고, 고소득자들은 소득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자, 근데 요건 뭐냐? 무직자. 요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무직자인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받지 못해요. 예전에는 20살만 넘으면 교통사고 나서 입원하면은 다 휴업손해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무직자인 경우에는 휴업손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직업이 없어, 내가 지금 나이가 30살인데 일을 안 해. 보험회사가 물어봅니다.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자연스럽게 물어봐요. 저 놀아요. 그러면 휴업손해는 없습니다.
보험사가 얘기한 대로 대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 가서 막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친구네 가게 도와주면서 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휴업손해 받을 수가 있고요. 자, 현재는 보험회사 약관상은 통원할 경우, 통원은 병원에 왔다 갔다 입원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통원을 할 경우에는 이 휴업손해가 지급되지 않아요. 자, 근데 통원할 경우에도 휴업손해가 지급되는 사례랑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5장이나 7장쯤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통원 치료할 경우에 이거를 꼭 휴업손해 받으셔야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또 알려드릴 거고. 자, 휴유장애. 휴유장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지나고 나서 전문의가 장애 진단을 내렸을 경우에 약관에 따라서 장애 진단 지급률에 따라서 휴유장애가 나가고요. 자, 단순 접촉사고에는 없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요것처럼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단순 접촉사고인데도 불구하고 휴유장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거. 나중에 그것도 6장이나 7장쯤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간병비 뭐냐? 말 그대로 간병비 이해하기 쉽죠? 내가 몸이 다쳐서 나를 간병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보험회사 약관상은 요거는 1급에서 5급 여기에 해당되는 부상급수를 입었을 때 간병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요 급수는 뭐냐면 1급에서 3급은 이거는 거의 식물인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4급에서 5급도 거의 반식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럴 경우에 이제 간병비가 나가고 교통비는 뭐냐? 통원 입원 다 나가요. 통원은 내가 통원 치료 한 번 할 때마다 8,000원씩 보험회사가 주는 거. 입원했을 때 교통비. 자, 교통비라고 얘기하고 여기다 이제 식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입원했을 때는 밥을 안 먹으면 하루에 4,030원. 뭐 간호사한테 오늘 밥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점심에 저희 와이프가 도시락을 싸갖고 오기로 했어요. 나는 저녁밥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미리 간호사실에 얘기를 할 경우에 식사를 안 하면 하루에 4,030원씩 쌓여요. 이걸 모르시고 입원하셨는데도 밥 안 먹는데 밥 받았다가 그냥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입원하셔서 치료하시게 됐는데 나는 집밥이 괜찮다. 와이프가 맨날 집에서 밥을 싸온다. 여자친구가 맨날 밥을 싸온다. 그러면 요거 밥 안 먹는다 간호사실에 얘기하시고 요거 밥값 꼭 챙겨서 받으세요. 자 마지막 요 향후치료비. 제가 별표 하나 쳐놨죠. 이거 별표 5개 들어가요. 5개. 이게 합의금을 결정짓는 거예요. 합의금을 결정짓는 두 가지 중에 제일 큰 이게 한 가지예요. 향후치료비. 자, 말 이렇게 끊어서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 말 참 쉬워요. 향후. 이거 제가 뭐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이거? 향후. 나중에. 치료할. 비용을 미리 주겠다. 자, 합의할 때 네가 나중에 치료받을 비용을 먼저 주겠다예요. 이거는 유동이에요. 유동.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는 합의를 10만 원에 하고 누구는 200에 하고 누구는 500에 하고 똑같은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불구하고 이게 결정 짓는 거에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사고, 자 차가 쭉 가고 있는데 뒤에 서서 땅 박았어요. 목 아파. 하루 지났는데 허리도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자, 입원 설명 안 하고 통원만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번 장에는 통원만 해드려야 돼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요거 영상 하나 보시다가 이 새끼 왜 이렇게 이 사람 박사모 이렇게 말이 많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빨리 통원에 대해서 제가 합의금 140만 원 받아야 됩니다. 15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이래요. 그래야 제 것도 다음 영상 볼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래야 볼 거 아니에요.